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이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주 희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이더리움도 아니고 XRP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화면 이동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중앙에 딱 XRP 클래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XRP 클래식, This is a future for everyone 이라고 적혀 있죠. 이제 XRP 클래식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적혀 있는 것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약세 모습이 이제 투자자분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6,56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도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1,200달러가 코인마켓의 기준으로는 무너졌습니다. 1,193달러대. 6위의 XRP는 어제에 이어서 추가 하락을 하였는데 3.30% 하락한 0.34달러. 8위의 도지코인도 크게 차이가 없죠. 0.07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1%, 18.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5%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숏 포지션이 68%, XRP의 경우도 이제 롱 포지션이 56%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빗썸과 트래블룰이 연동이 되어 있는 빙X 거래소에서 총 250USDT의 증정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법은 간단한데 첫 번째로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핸드폰 번호 인증만 하셔도 증정금 50불을 드리며 이후 KYC를 통과하시면 증정금 50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약 13만 원가량의 증정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로 500달러를 빙엑스 거래소로 입금하시고 일주일간 유지만 하셔도 증정금 50불, 선물 거래량이 이제 15만 USDT에 도달하시게 되면 추가로 증정금 100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거래량 15만 USDT라면 100불로 레버리지 150배로 이제 한 번만 거래하시면 바로 채우실 수 있는 거래량인데요. 네, 참여하셔서 총 30만 원 상당의 증정금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지긋지긋한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2년은 내내 자산 시장을 참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는데요.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은 거시 경제적 요인이 지배적이고 FTX 거래소 붕괴와 같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 속에서 시장이 침체된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조정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최고점은 지난 2021년 11월 68,000달러대였습니다. 이후 상승세가 반전되어 주구장창 하락하기 시작하였죠. 이 약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2023년 또 다른 랠리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의 한 CEO의 경우는 하나의 데이터를 보여주며 자신의 견해를 내비추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차트를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CEO의 분석은 이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강세 현상이 이제 4년마다 발생했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CEO의 경우는 2015년 랠리를 초래한 또 다른 침체 이전인 2011년에 첫 번째 불런 이제 즉 상승장이 등장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암호화폐 겨울 이후에 이제 암호화폐 윈터죠. 크립토 윈터 이후 2019년에
또 다른 분란의 기반을 형성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역사적 추세를 바탕으로 2023년은 잠재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강세의 기반을 다질 것이다라는 이 말이죠.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또한 비트코인의 약세장은 1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태민 작가님의 2023년 3만 달러 도달과 같은 같은 결을 보여주는 분석인데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약 8,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2021년 말에 2조 2천억 달러 수준에서 60% 이상 감소한 현 수준인데요. 이제 기술주를 모아놓은 나스닥 지수는 2021년 말 이후 30% 하락하였고 S&P 500은 약 18%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현재의 암호화폐 상황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암호화폐는 자칫 주식이나 채권 등 단일 자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총 19,000여 개의 암호화폐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때 각 암호화폐는 유틸리티, 투자, 거버넌스 등으로 용도와 작동 구조가 각각 다릅니다. 이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산별 차이와 리스크에 대한 사전 리서치가 필요한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작업 증명, POW와 암호화폐 해시레이트, 마이닝 등 관련 지표와 이 개념이 비트코인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을 지칭하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 채굴은 고성능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해결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행위를 뜻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높다라는 말은 연산 처리 능력이 높아지면 시중의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제 채굴 난이도는 흔히 장기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되곤 합니다. 이 암호화폐별 적용된 기술과 수요 공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리서치한 후에는 이제 장기적인 시각에서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평정심을 유지한 채 투자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암호화폐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권으로의 진입 및 기관 투자자들의 유동성 자금 공급으로 가격이 상승하며 추후에 변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가오고 있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요. 암호화폐 가격은 현재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2022년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2020년 또는 그 이전에 매수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여전히 플러스 수익률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손실을 보았죠. 시가총액률인 비트코인 또한 정기적으로 두 자릿수 하락과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 같은 주에도 하락과 상승 랠리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을 했을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7,000달러였습니다. 이때 구입해서 2021년 11월 최고점 68,000달러에 팔았다면 수익률은 850%에 달하는 것이죠. 이제 2021년 11월 고점에서 산 후에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약 마이너스 70% 이상 손실을 보고 있을 것인데 이는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2020년 3월 약 120달러를 맴돌았습니다. 그런 다음 2021년 11월까지 3,900% 이상 급등하여서 4,800달러대가 되었죠. 그리고 2022년 12월 다시 1,200달러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더리움 또한 고점과 저점을 비교해 본다면 8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데
지금은 이때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조금은 상승한 상태이지만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에 대한 보관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크립토 마켓은 이 암호화폐 자체가 셀프 커스터디 시스템인데 이 자신이 스스로 잘 보관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암호화폐 보관 방법은 크게 콜드 월렛과 핫 월렛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핫 월렛의 경우는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암호화폐 지갑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예치 서비스 등에 있는 지갑을 통칭합니다.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처럼 중앙화된 운영기관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려도 찾기 기능을 통해 복구할 수 있어 초보 투자자들이 애용하게 되죠. 하지만 핫 월렛의 경우는 지난 11월 발생한 FTX 사태를 통해 아시겠지만 이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는 지갑 운영사가 파산하거나 지갑이 해킹, 피싱 등을 당할 경우 자산이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핫 월렛 운영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에 대한 견제 장치는 전무하죠. 때문에 핫 월렛에 자신의 모든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할 경우 지갑 운영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지갑으로 USD 등의 이제 USB 등의 하드웨어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주로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들은 거래소 지갑에는 트레이딩 매매할 자금만 예치하고 나머지는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으니 해킹의 위험은 극소수이지만 대신 보안 문구를 잃어버릴 경우에 지갑 분실 시 자산을 찾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제 보안 문구를 잃어버리는 일은 거의 없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추천을 하지 않는 방법이죠. 대부분의 투자 자산은 이제 오랜 역사가 존재합니다. 이 대표적인 해지 자산인 금의 경우는 기원전 600년경에 고대 리디아 왕국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제 최초의 현대식 증권 거래소는 400년 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비교적 신흥 자산인 ETF 또한 25년이죠. 이제 2025년에 역사가 있죠. 25년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입에서 2025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반면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최초의 분산형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는 2009년 1월 처음에 채굴이 되었죠. 이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면에서 혁신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업계는 여전히 초창기 단계이며 규제는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장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과 해킹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로 인한 변동성이 상당하죠. 이제 용어조차도 암호화폐는 뭐 가상자산,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코인, 토큰 등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과 토큰을 분류할 때는 자체 메인넷 위에 발행이 됐다면 코인, 뭐 자체 메인넷이 없으면 토큰으로 분류되는 이 기본적인 개념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았죠.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즉 리스크와 거래 환경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 여느 자산군처럼 시장 관련 뉴스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제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며 암호화폐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각국 정부의 규제도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자산군에 없는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면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 되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이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주 희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더리움도 아니고 XRP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화면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딱 중앙에 이제 XRP 클래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XRP 클래식, This is a future for everyone 이라고 적혀 있죠.
XRP 클래식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적혀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밑에 이 코인의 목적은 암호화폐 공간을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사이트가 꽤 그럴싸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들을 추가로 보게 되면 뭐 XRP, Welcome to XRP 클래식 이코시스템, 네, XRP 생태계에 오신 걸 환영한다라고도 하고 여기 Our Vision, 우리의 꿈, Our Mission, 우리의 임무, 뭐 토큰노믹스, 이 밑에 보면 토큰노믹스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등등 뭐 이렇게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심볼도 XRP랑 똑같죠. 이제 안에 색깔만 희한하게 좀 다른데요. 네, 그리고 컨트랙트 어드레스, 네, 그러니까 이게 구매 주소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XRP-C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드맵을 보시면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페이즈 1, 페이즈 2 그리고 이렇게 뭐 3, 4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어디에 리스팅할 거고 파트너십을 맺을 거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about 그리고 white paper 이게 백서도 있다는 거고 XRP 클래식 커뮤니티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밑에 뭐 이렇게 저작권은 XRP 클래식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작권은 리플스한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좀 조악하다는 느낌 이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면 리플사랑 딱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마 지금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제 마치 리플사에서 발행한 것처럼 속이면서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주소 보셨듯이 Buy Now 구매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한탕 해 먹으려는 것이죠. 참 이러한 스캠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것에 속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제 싶지만 생각보다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제 과거부터 XRP를 이용한 스캠들은 여러 번 나왔었는데 더 이상 이러한 스캠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 일론 머스크의 하나의 트윗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천재는 종종 사회에 의해 거부당한다라는 트윗인데 이 트윗에는 5분 안에 반토막난 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반토막난 피자 두 판이 들어있죠. 이제 중요한 부분은 피자가 두 판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원래 피자 한 판을 넣을 수 있는 오븐에 피자를 잘라서 넣으면 두 판을 넣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의미로 올린 것입니다. 이 머스크는 이 시대의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는 데는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가 말하는 기술들은 꼭 필요하면서도 혁신적이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논란도 큰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 유명해진 스타링크의 경우에도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그의 트윗이 2021년 크립토 마켓을 얼마나 뒤흔들어 놓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이제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1세기 가장 천재적인 발명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기술에 매료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신봉하게 되었죠. 일명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다른 코인들을 무시하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이 끝없이 오르리라 믿습니다. 비트코인 이후 나온 모든 다른 코인들은 비트코인을 표방하며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이 크립토 마켓이 활성화될 것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큰 욕심입니다. 이 각자의 성격에 맞게 발전하며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때이죠. 이제 내년이죠. 2023년 한국전력의 경우는 전기료를 계속해서 이제 인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약 5.8조 원의 영업 적자를 냈는데요. 한전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영업 적자를 과연 메울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럴 때 전국의 발전소에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전의 적자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영 기업으로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사실을 아마 이제 윗대가리들, 좀 좋은 말로 하면 관료들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공룡 국영 기업은 국민들에게 짐만 되게 되죠. 참 쉽지 않은 이 크립토 마켓과 경제 상황들이 이제 올해 내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이제는 물가가 잡힐 것 같은데 하는 모습들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침체장, 약세장 글이 오래가지 않았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마시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